네네, 오늘 또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세미나를 했었는데, 네, 대표님. 학부모님들 반응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 아직 되기 전인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과연 입시에 관해서 얼마만큼 이해가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고, 네, 네. 또 효과적이라는 말씀,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도 설명해 주셔서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나요? 여기서요? 전국을 다 다니시니까 처음이죠? 전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 보네. 처음이라도. 또 알려주셨으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요.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 오늘 교육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인데 사실 저는 학원에서 운영할 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좀 방치형 아버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또 원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또 지도하다 보니 교육에 또 욕심을 내는 편이고 그래서 사실 좀 두 가지의 그 감정들이 좀 교차하긴 해요. 지금 겨울방학이 되면서 학년이 다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중3을 끝나고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가 있고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초등, 중등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 사실 6학년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기 전에 겨울방학을 좀 제대로 준비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생각하시는 네. 겨울방학의 중요성이 네. 중요도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울산에 계시는 부모님들께 말씀 주시면 크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보게 되면 겨울방학이 없는 게 있잖아요. 내신 시험 없고요. 수행평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학기 중에는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행평가 하려다 보니 본질적으로 진짜 공부를 갖다 잘 못하는 거죠. 수준별 맞는 내용들을. 그 내용을 바로 이번 겨울방학에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학년의 구분 없이 다 공통사항이지 않을까. 요 내용이었고, 근데 요 내용을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다음 학기 준비하자 이런 관점보다는 현재 우리 위치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적 중에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전 학기 거가 부족이 없다면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노력을 이번 겨울방학에 하겠지만 만약 부족한 게 있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메울 수 있는 기간도 이번 겨울방학이니까 이런 관점의 학교 성취도마다 학생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일단 무조건 학기가 시작하고 공부하는 건 무조건 맞는 거니까 이번 겨울방학을 한다는 내용은 양적인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중학교 성적이 올 A면 고등학교 전교 1등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이 저도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첫째인 경우에 우리 학생이 올라갈 때 다 그 생각 하시잖아요. 내신 A등급이니까 우리 아이 고등학교 가면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요 내용이 깨지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끝나면 현실을 자각하시는 거죠. 보통의 1등급, A등급 정도 받았던 친구들이 내신 볼 때 대비했을 때 3등급 정도를 맞는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방학이 올라가기 전에 요 준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중학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실력을 쌓는 시기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실력이 아니라 성적을 챙기는 시기인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계속 성적을 챙기다가 고등학교 가서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 실력을 쌓아야겠다. 그때 가서 가요를 한다든지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안타깝죠. 고등학교 때 한정된 시간 내에 과연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 정리하자면 저는 중학교 때는 어쨌든 내신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쌓는 시기. 고등학교 때는 실력을 당연히 쌓아야 되겠지만 그때는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토플러스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또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도 있긴 해요. 토플러스가 다른 여타 영어학원 프로그램에 비해서 쓰거나 말하거나 하는 표현 훈련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학 입시안에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선원술에 대한 얘기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영어를 전에 뭐 객관식 답만 고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뭐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행평가나 또는 지필에서도 고득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긴 해요.
실제 고등학생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또 아이들이 영어를 시작하는 시기가 다 천차만별이다 보니 시기도 중요하고 초등학교 때 어떻게 영어를 얼마나 많이 노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노출했는지 중요한데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중요시 된다 그러면 토플러스 교육이 더 빛을 발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토플러스 교육이사님이신 제이 이사님, 제이 원장님의 생각 좀 들어보고 싶긴 해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하기랑 쓰기의 부분은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언어를 인풋으로만 해서 그냥 뭐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해하는 정도 선에서 어떤 1차적인 선에서 그냥 끝나버린다면 기성세대가 배웠었던 언어랑의 차이점이 사실 이제 사라지는 거고, 그럼 이제 2차적으로는 내가 들은 것나 읽은 것을 통해서 이제 나의 생각을 말하거나 이제 쓰는 연습, 이제 쓰는 게 이제 2차적인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려면 좀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리 영어 학원과 토플러스랑 또 다른 영어 학원들의 어떤 차이점이 아마 좀 그런 부분들에 있지 않나?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이 네 생각이 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쓸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릴 적부터 자꾸 make your own story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어휘도 부족하고 아직 스트럭처링 하는 게 약하더라도 자꾸 자기 생각을 표현해보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말해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어적인 부분만 발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도 이제 깊어지고 이제 배경 지식도 이제 넓어지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핑 과정에서는 이렇게 make your own sentence로 시작해서 make your own story로 넘어가고 포인트 과정에서 이제 서머리 하는 거나 PPT를 통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 그다음에 포인트의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있는 잉글리시 에세이나 인터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꾸 자기 생각들을 말하고 발표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런 서술형 아니면 이제 쓰기형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실제로 또 고등부의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수행 평가를 할 때 뭐 요약해서 발표하는 거라든지 뭐 시퀀싱을 해서 순서대로 뭐 그림들을 기억해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가끔 조금 앞서 나간 학교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수행 평가로 나오는데, 자기는 그 중학교 때 연습을 해서 너무 쉬웠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영어의 교육 방향에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좀 네, 하겠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중2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특목자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전보다 많아질 거겠지만, 그래도 특목자사에 들어가는 인원의 수는 한정돼 있고 그렇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우리 일반 맞아요. 인문계나 학교를 갈 텐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는 전제에 어떤 학교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느냐,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 데서 좀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좀 현명한가, 네.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뭐 알고 계신 내용처럼 대학교도 모집 요강이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도 당연히 모집 요강도 있고요. 근데 그 모집 요강을 보게 되면 학교마다 특화된 프로그램과 학교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대학교도 진로 계열을 그쪽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영어나 국어에 특화된 학교다, 프로그램이. 네. 그럼 거기보다는 수학과 과학이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쪽이 더 많겠죠. 네. 이렇게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모집 요강, 그리고 학교에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 중점 학교, 네. 뭐 수학 중점 학교. 이런 내용이 우리 아이 진로 적합도와 비슷한 게 있다면 그 학교 선택이 좀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수능 개편안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외고나 국제고를 갔을 때 애들이 의대나 이공계 계통으로 지나가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개편안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 이 수학이 문과 수학 정도로 공통 수학화 되면서 외고나 국제고에서 배우는 커리가 일단 의대나 공대로 지나가는 데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수시로는 여전히 외고나 국제고가 의대 지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2028학년 수능 개편안을 보면 지금 중2부터는
외고나 국제고를 진학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애들은 의대나 서울대, 공대를 정시로 갈 수 있겠구나.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미 그 학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지만 외고나 국제고는 이제 하향 평준화되어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뭐 잘하는 애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게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원 외고나 흔히 알다시피 울산에는 이제 울산 외고나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률이 예전만 못한데 지금 이제 다시 외고나 국제고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조금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아마 2028학년도 수능이 끝나면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과침공이라는 말이 아마 키워드로 뜨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제가 짐작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과가 문과를 침공할 수 있을 만큼 유리한 입시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변화되는 게 문과 애들이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애들이 오히려 의대나 공대를 역으로 침공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해지는 그런 입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들이 지금 수학은 전혀 못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하지만 수학은 좀 약한데 우리 애들이 언어에 좀 강점이 있어, 국어나 영어, 그럼 이런 친구들이 외고나 국제고 이제 진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물론 자사고나 과학고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그런 특목 자사를 진학했을 때 오히려 이과 성향의 학생들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언어적으로 좀 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면 입시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